안녕하세요. 영재성 검사 문항 분석 중 수학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영역은 영재성 검사 1, 2교시와 영재성 검사 2의 추론 능력 역량 평가의 기본 내용 영역에 적용되어 출제됩니다. 과학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교에서 원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경기과학고의 교육과정의 핵심인 교과와 연구를 중심으로 영재성 검사에도 구현해보고자 영재성 검사 1에서는 교과를, 영재성 검사 2에서는 연구와 관련된 형식의 문제들이 구성되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먼저 영재성 검사 1, 2교시의 수학 영역에 대한 문항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학의 평가 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재성 검사 1, 2교시 수학의 전체 문항 수는 9문제이고 난이도에 따라 3.5에서 6점의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제된 모든 문항들은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영역별로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출제된 문제 중 대표적인 문제 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문제는 도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보조선을 그어 삼각형의 닮음을 찾고 그에 따른 닮음비를 이용하여 두 선분 AD와 CD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주어진 방법 1, 2 외에 다른 보조선을 그어 닮은 도형을 찾아 선분의 길이의 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보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방법 3, 방법 4와 같은 다른 방법의 문제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의 개념과 그에 관한 문제들을 요소로 하여 이 문항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문항은 문제 해결과 비판적 사고의 역량의 요소 중 다양한 해결책과 접근법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고, 이는 실제 경기과학고 수학교과 수업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엄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관한 수업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량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평가 문항으로 제시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영재성 검사 1의 수학 영역 또한 과학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였고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재성 검사 2에 대한 문항 분석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은 유튜브에서 탑재된 작년 영재성 검사 2 문항 분석 설명의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영재성 검사 2 설계 방향의 중요한 역량인 추론 능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량은 결국 학생의 연구 능력에 대한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기과학고의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연구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 중 일부 내용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비판적 사고 역량으로 다양한 추론 능력과 새로운 증거에 근거한 검토와 재정립, 창의성 역량으로 호기심, 탐구심, 유연성을 발휘한 새로운 아이디어, 문제 해결 역량으로는 문제를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 제시, 실생활 다양한 유형 해결 등입니다. 본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기초 RN이 심화 RN을 거쳐 졸업 논문으로 마무리하는 연구 과정을 통해 연구를 위한 역량을 키워가고 그 결과물들을 보시는 내용의 주제들로
만들어 냅니다. 이를 위해 경기과학고는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재성 검사 이 문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는 빛의 반사와 경로를 활용해서 세 변이 평면거울로 구성된 삼각형 내부에서 빛이 반사되는 경로를 추론하는 문제로 중학교 교육과정인 평행선의 성질과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구성된 문항입니다. 배점은 총 25점이었습니다. 2번 문제는 숫자 카드를 이용한 서로 다른 덧셈식으로 나타내는 값을 추론하는 문제로 정수의 덧셈과 그에 따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소문항에서 숫자 카드 4장으로 성질을 파악한 후 마지막 소문항 3번에서 8장의 숫자 카드와 4장의 덧셈 기호 카드로 구성된 덧셈식을 만들어 가능한 경우의 수들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1번과 같이 25점이었습니다. 다음 3번 문항은 수학 탐구활동 보고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로 새롭게 정의한 연산규칙에 대한 탐구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지 포함 총 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중학교 과정의 시계 계산과 인수분해를 내용 요소로 하여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학 탐구 활동 보고서 형식의 문항은 작년에도 비슷한 형태로 출제되었던 3번 문제 K제곱 변화 가능 수에 대한 탐구를 주제로 하고 같은 형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작년 기출문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경기과학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호기심과 탐구 능력을 갖춘 학생의 활동 동기와 진행 과정들을 고민하여 출제하였는데요. 탐구 동기에서 볼 수 있듯 아프리카 루틴이라는 연산 규칙을 발견하고 각 자연수의 각 자리 숫자들을 배열하여 그것에 연산을 적용했을 때 규칙성을 탐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까지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프로그래밍 과정이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정의된 연산 규칙은 학부모님들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내림잡이 합이라는 연산의 예를 보여드리면 4627이라는 수가 있으면 먼저 각 자리수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764가 되도록 하고 최고자리 숫자인 7을 지우고 764의 각 자리 숫자의 합 7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2는 19에 1의 자리 숫자인 9를 1의 자리에 넣어 6429가 되도록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6429를 다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9642가 됩니다. 즉 4627의 내림자리 합 연산의 결과는 9642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곱의 연산만 넣어서 내림자리 곱을 정의하였습니다. 첫 탐구 동기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래밍도 해보겠다고 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중략으로 처리하였고 문제 출제하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딩을 직접 해보며 모든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제 보고서에서 실제 문제는 이 연산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성질에 대한 문제로 구성되었고 이 연산을 통해 자기 자신이 되는 자연수에 대한 탐구 과정에 빈칸을 만들어 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되는 네 자릿수 중 가장 큰 수를 찾고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이 되는 수들의 성질을 글로 써보고 내림자리 합과 내림자리 곱을 번갈아 실행했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이 되는 수들을 찾는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또 다른 성질을 탐구하여 1의 자리 숫자가 0이 되는 자연수에 대한 탐구로 그 성질들을 이용한
문제로 마지막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후 탐구과제를 언급하여 전체적인 구성이 실제 학생들이 연구하여 제출하는 수학 탐구활동 보고서의 형식을 보여주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재성 검사 2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궁금증이 드시겠죠? 보시는 이 화면은 작년 문항분석 설명회 때 유튜브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 문항분석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어떤 내용을 고민해봐야 되나 했으나 특별히 다른 내용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미 작년의 설명회로 제시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서를 많이 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또한 스스로 추론적 사고를 하고 궁금증을 갖고 깊게 탐구하는 과정이 영재성 검사 준비를 위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재성 검사 수학 영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